작년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동국제강 재무팀장 최성기 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시는 주주와 투자자,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영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22년 경영 실적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제품별 주요 경영 활동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을 위해 하이라이트 3가지로 미리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별도 영업의 비용에 CSP에 대한 투자 손실 2,64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지분 매각이 확정되었기에 향후 이 같은 대규모 관계기업 투자 손실은 차단되었다는 긍정적인 사항이 있으며, 둘째, 과거 적자 사업 부분이었던 후판 부분이 완벽한 영업 흑자 체제로 안착되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6월 예정된 인적 분할을 통해 동국제강의 제품별, 전방 산업 세분화 및 자원 집중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도약과 성장을 약속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영 실적입니다. 별도 기준 연간 매출액은 판매 단가 인상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9,016억 원 증가한 7조 7,633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원료 단가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21억 원 감소한 6,33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판매량 감소에 대한 볼륨 축소를 가격 인상으로 방어한 영업 전략이 주요한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의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4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의 비용의 주요 항목은 CSP 손상 차손에 따른 종속 관계기업 투자 손실 2,640억 원, 내년 사업 부분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 39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외화 관련 손실과 경상적 이자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이 1,53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CSP 지분 전액 매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관계기업 투자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지스, 페럼인프라, 해외법인 등 주요 종속회사의 견조한 이익 달성으로 별도 대비 1,105억 원 증가한 7,435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연결 영업의 수지 주요 항목으로 CSP 매각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연결 재무제표상 CSP 장부가액인 2,217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하였으며 당기순이익 4,255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생산량과 판매량 실적 설명입니다. 봉현강유 판매량은 금리 인상에 따른 PF 부실 등의 건설 업황 및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판매량이 소폭 감소한 370만 2천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냉연 부문은 주요국의 유동성 축소 정책에 따른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내구재 소비 심리 침체로 이어지며 당사 전방 산업인 가전사의 재고 누적이 촉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20만 9천 톤 감소한 143만 5천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후판 판매량은 조선 등 전방 산업의 호조로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4만 7천 톤 증가한 78만 8천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제품별 판매 비중에 대한 추이 설명은 지난 분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별도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 에비타는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원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528억 원이 감소하여 8,215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은 대폭 개선되어 전년 말 대비
21.3%포인트 감소한 97.1%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채 비율을 개선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자본의 증가, 그리고 차입금의 축소 등의 부채 규모의 감소입니다. 전기 대비 유동자산 중 현금은 2,367억 원이 증가한 5,673억 원이며 차입금은 2,052억 원이 줄었습니다. 현금은 증가한 반면 동일한 규모의 차입금이 줄어든 것은 제품 스프레드 전략을 통한 순운전자본 감소에 잉여 현금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경영 활동 부분입니다. 제품 전략으로 봉현강 부분입니다. 건설 산업 침체로 인해 시황이 악화되었지만 수익성 위주의 판매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활동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등 판매 경쟁력 강화이며 스틸 포 그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철강제 온라인 플랫폼인 스틸샵은 판매 제품군 확대를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22년 4월 국내 최초로 호일 철근 판매를 실시하였고, 현강은 재고 공유 플랫폼뿐만 아니라 당사에서 생산 중인 H현강과 일반 현강도 직접 판매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 스틸 포 그린을 모토로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강 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으로 GR 신규 인증 3가지 품목을 추가 취득하는가 한편, 포항 공장에 국내 최초 철강업계 최초로 밀스케일 순환자원 품질 표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판재료 부분입니다. 냉연 부문은 가전 소비재 시장 침체에 수익성 위주 활동으로 컬러 강판 부분 초격차 유지를 위한 판매 전략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지난 하반기에 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내수 판매 비중을 47%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스틸 포 그린의 친환경 전략 활동의 일환으로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국내 최초 고함량 바이오매스 컬러 강판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후판 부분은 특수광 후판 클레드 사업을 완료하였고, 특수광 인가공 판매 확대와 스틸샵 강중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통해 전략적 영업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설 사업회사는 후방 산업을 기준으로 열연 사업인 동국제강, 냉연 사업인 동국CM으로 분리되며 기존 회사는 동국홀딩스로 존속될 예정입니다. 과거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합병했었던 유니온 스틸을 다시 분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합병 후 냉연과 열연 사업의 시너지를 모색해 보았으나 유사 산업군에서 고객의 통합이 어려웠던 부분과 그로 인해 전후방 규모의 경제 등의 기본 시너지 발휘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각 사업 부분의 전문성 집중을 통해 철강업이라는 본원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분할 이후 동국홀딩스는 그룹의 투자 지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브랜드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하고, 열연 사업 부문인 동국제강은 스크랩 리사이클을 중심으로 친환경 철강 제품, 범용 시장에서의 제품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 경쟁력 강화, 플랫폼 영업 채널 강화 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반면 동국CM은 심화된 국내 시장의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 판매로의 시장 확대를 강화하며 냉연 사업의 핵심 역량인 표면 처리 기술과 다품종 소량 생산 가능 체제를 기반으로 B2C 시장으로 고객군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할 이후로는
주주 또는 투자자들께서 회사가 정말 훌륭한 결정을 했었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준비된 2022년 실적보고서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우리 동국제강 구성원들은 최선의 경영 실적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해 2023년에도 더 나은 실적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동국제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